영의정 윤방, 난세를 꿋꿋이 버텨낸 재상의 일생. 명문가의 장남,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1563년 영의정 윤두수의 장남으로 태어난 윤방은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는 집안의 자손이었다. 아버지가 영의정, 네 아들이 모두 문과 급제, 그중 셋이 관찰사 이상에 오른 집안이니 조선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가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윤방 본인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얼굴은 넓적하고 체구는 우람했지만 평생 급하게 말하거나 야비한 언사를 쓰는 법이 없었다. 느닷없이 낭패를 당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기뻐하거나 성내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낸 적이 없었다. 종신토록 곁에서 모신 사람들조차 저분이 화난 걸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율곡 이의와 우계 성운 문화에서 공부한 그는 1582년 진사시, 1588년 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나섰다. 초임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임금에게 조노를 올리는 의견 수렴.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사관은 백관들과 함께 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후 사관이 정청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만들어버렸다. 병조판서가 자기 아우를 선전관으로 삼으려 하자 서슴없이 탄핵했다가 좌천당하기도 했다. 원칙을 지키되 조용히, 그게 윤방의 스타일이었다. 둘째 아들이 선조의 서녀 정혜옹주와 결혼하면서 왕실 인척이 되었다. 보통이라면 이 기회에 온갖 특혜를 누릴 법한데 윤방은 오히려 몸가짐을 더 단속했다. 자제와 노복들이 왕실 인척임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덕분에 궁중에서는 왕실 인척이 돼서도 찾아오지 않으니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 결과 윤방은 인척 특혜 없이 그냥 규례대로만 승진했다.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를 살렸다. 이 광해군 시대 6년을 바깥에서 죄를 기다리다. 광해군이 집권하고 정치가 점점 혼탁해지자 왕실 인척 대신들이 줄줄이 재앙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런데 윤방만은 초연히 빠져나갔다. 인척으로서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공격할 빌미도 없었던 것이다. 1613년 윤방은 혼탁한 정사를 더 이상 보기 어렵다며 교회 집에 들어가 칩거했다. 친지와의 왕래도 완전히 끊어버렸다. 1618년 광해 10년의 역사상 손꼽히는 폐륜적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패모론,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하려 한 것이다. 이이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우의정 한효순이 앞장서서 수백 명의 백관을 이끌고 정청에 나섰다. 당시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어 정청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퍼졌고 평소 덕망 있다는 사람들도 두려워 참석했다. 그런데 윤방은 성묘를 핑계로 자리를 피해버렸다.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정청이 열렸는데 이번엔 대궐에 가서 인사만 하고 병이 있다며 그냥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정청에 들어가는 관료 한 명을 만났다. 그 관료가 놀라며 지난번에도 안 나갔는데 또 안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윤방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 일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관료는 얼굴이 붉어졌다. 끝까지 정청에 불참한 사람은 245명의 참석자 중 38명 뿐이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동으로 유배 보내라고 탄핵했지만 공교롭게도 패모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최종 판결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윤방은 관직도 없이 죄를 기다리는 상태로 무려 6년을 보냈다. 벼슬도 없고 죄인도 아닌 기묘한 신세였다. 3. 인조반정. 새 시대의 영의정이 되다. 1623년 인조반정이 터졌다. 세상이 뒤집히자 6년간 바깥에서 기다리던 윤방의 시대가 왔다. 광해 조정에서 꿋꿋이 절조를 지킨 그는 곧바로 어영대장으로 발탁되어 어수선한 전국 수습을 맡았다. 간사한 무리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역적들의 명단이 담긴 책자가 발견되었다. 수천 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다. 주변 관원들이 앞다퉈 보려 했는데 윤방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몰려오자 윤방은 이건 성상의 뜻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두 돌려보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터졌을 때도 윤방의 진가가 드러났다. 반란군이 경성으로 밀려오는데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만 윤방만은 대궐에 앉아 태연자약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를 본 신료들이 좌상의 모습을 보니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괄이 진압된 후 윤방이 먼저 경성에 들어가 보니 적을 따랐던 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윤방은 주동자 몇 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다. 그렇게 한양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공로들이 쌓여 윤방은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조정에서는 재상감으로 윤방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까지 임금을 호종하며 화친과 항전의 갈등 속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그 뒤 영의정직을 한 차례 더 맡아 총 6년간 최고 재상직을 수행했다. 4. 병자호란, 신주를 지키다, 그리고 탄핵받다. 1636년 윤방은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이미 경고했다. 오랑캐 사신이 성내고 돌아갔으니 우리는 반드시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도성은 지키지 못할 테니 미리 강화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승지 김경징이 필한 계획은 두 번째 일이라며 일축했고 조정은 따르지 않았다. 그해 겨울 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사흘 만에 경기도까지 밀려왔다. 조정이 강화도 필안을 결정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임금의 행렬은 남대문을 나서다 청나라 기병이 서쪽 교회까지 왔다는 보고를 받고 방향을 틀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조정 신하들이 윤방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며 탄식했다. 윤방은 종묘사직 제조로서 종묘의 신주 40여 위를 받들고 빈궁, 복림대군과 함께 먼저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러나 강화도도 결국 청군에게 함락되었다. 우의정 김상용은 성문 위에서 화약에 불을 질러 자결했다. 윤방도 신위 앞에 엎드려 죽음을 기다렸지만 청군 장수가 협박해왔다. 윤방은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적진을 피해 나갔다. 윤방에게는 신주 문제가 남아있었다. 윤방은 낙료 2명과 밤새 땅을 파고 신주 40여 위를 묻었다. 화친이 성립된 후 신주를 꺼내보니 41위 중 1위가 없었다. 또한 급하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노비의 헌옷, 걸레와 함께 가마니에 넣어 말에 실었다. 세자가 경위를 묻자 윤방은 솔직하게 답했다. 적병의 수색이 심해 지극히 죄송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었다. 사태가 진정되자 논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신주를 잃었다. 더럽혔다. 적에게 절을 했다. 윤방을 공격하는 탄핵이 빗발쳤다. 그런데 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강화도에 있던 신하 중 적진에 가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윤방 한 사람뿐이었고 복림대군이 직접 이를 증언했다. 하지만 탄핵은 계속되었다. 인조는 끝까지 윤방을 감쌌다. 경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후회한다. 경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내가 잘 안다고 했고 연소한 무리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경은 개의치 말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사의 끈질긴 공세에 결국 1638년 삭탈관직, 1639년 유배를 면하지 못했다. 거의 3년에 걸친 탄핵 공세였다. 5. 낙천지명, 하늘의 뜻을 알고 돌아가다. 유배지를 전전하던 윤방은 1640년 2월 석방되어 3월에 다시 영중추부사로 서용되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쇠했다. 8월 윤방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임금이 승지를 보내 문병했다. 윤방은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사사로운 부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도 없었다.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말뿐이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소서. 대신에게 정사를 일임하고 훌륭한 장수를 신중히 선발하소서. 함부로 강대국에 도전하여 다시 위망의 곤욕을 당하지 마시고 중국을 소홀히 하지 마시어 후일의 우환에 대비하소서. 임금은 답했다. 경이 아랫말을 내가 의당 유념할 것이니 경은 조리 잘하여 병이 나아버리는 기쁨을 얻도록 하라. 임종이 가까워지자 윤방은 스스로 붓을 들어 8글자를 썼다. 낙천지명 승화귀진. 하늘을 즐기고 천명을 알아. 자연의 변화에 올라타 마지막을 마친다. 자획이 평상시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1640년 8월 8일, 향년 78세였다. 신주를 잃고 탄핵받고 유배당한 노재상의 마지막 치고는 놀랍도록 편안한 죽음이었다. 그의 졸기를 적은 사관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만일 그가 병자호란 때 죽기로 결심을 했더라면 이름난 재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기에 신주 40위가 돌아왔고 포로 수천 명이 풀려났으며 수많은 백성이 탈출할 시간을 벌었다. 명예로운 죽음과 실질적인 구원 사이에서 윤방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